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한 편의점 상가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경매 물건을 많이 다뤘는데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랑 권리 분석하는 방법도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한다는 점이 있고요. 공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 교육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지하 2층인 203호, 204호가 둘 다 나왔고 합쳐서 총 16평이 나온 물건입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유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해당 상가는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 입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대리 입찰이 가능하고 내가 2등을 했을 때 차순위 매수 신청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테마는 편의점 상가는 과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라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입지부터 보면은 물건지 위치는 여기 있죠. 송탄역 북쪽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물건지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편의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인 담배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담배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m에 하나씩 권리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보통 5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편의점의 A급 상권은 임대주택 단지의 상가나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상가라고 하는데요. 해당 물건지는 오피스텔 1층에 있고 바로 뒤에도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는 편의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지가 오피스텔 2개 단지를 온전히 배우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으로서의 입지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2개는 합쳐서 3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상가의 사진을 보면은 법적으로는 지하 2층이나 현황상으로는 여기 1층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배치도를 보시면은 현재 공매로 나온 편의점 상가가 203호, 204호 이 두 개의 호실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호는 지금 공실로 보이고요. 201호는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현재 이렇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를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웬만하면은 5년 안에는 잘 안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을 봐도 해당 상가가 시인성이 매우 좋고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굳이 GS 편의점이 나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 해당 상가의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정말 크죠. 지금 보이시는 이 오피스텔은 약 170세대가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거기 1층에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정말 좋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의 권리 분석은 등기부 등본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가장 처음 나온 근저당이 이 3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10일에 나온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아래로는 모든 임대차 계약과 권리들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세권 설정이 있죠. 이 전세권 설정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GS 편의점이 했는데요. 똑같이 2017년 11월 10일에 했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 설정일이랑 전세권 설정일이 이렇게 날짜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누가 우선순위가 더 높을까요?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순위번호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이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전세권도 그냥 같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지에 나와 있는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전세권이 3번에 있어가지고 마치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앞에서 등기부 등본을 봤듯이 근저당권이 순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권리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 8천만 원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경매지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입찰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경매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해당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가 매물 분석의 포인트는 해당 상권의 평당 임대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물건과 동일한 1층 물건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당 물건이 몇 프로 수익률에 매각이 가능한지 해당 상권의 수익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상권의 수익률을 확인하게 되면 상가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상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수익률로 나눠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상가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임대료가 1년에 2천만 원이 나오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5%라고 하면은 상가 가격은 임대료 2천만 원을 수익률 0.0으로 나누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더하면은 이렇게 4억 3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내가 매각할 수 있는 상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이 근처에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온 매물들로 손품을 한번 팔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1층 상가들을 다 가져와 봤는데요. 24평짜리 물건이 월세가 130, 그래서 평당 5.4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15평인 물건이 월세 90만원에서 평당 6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15평인 물건이 월세 130만원이어서 평당 8.6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평당 임대료는 얼추 6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 가능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3천에 180인 물건이 매매가격 4억 5천만원에 나와서 수익률은 5.1%로 계산이 됐고, 주변에 이제 CU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임대료는 1억에 540만원으로 나왔는데 매매가는 1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은 수익률이 5.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지역의 1층 상가의 수익률은 약 5%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찰 하실 때는 이제 부동산을 투어하실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수익률이나 임대료는 머릿속에 두고 이제 임장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16평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9억 7천만 원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평당 임대료는 약 6만 원이고 매도 가능 수익률은 이제 5%라고 계산을 했죠. 따라서 해당 상가는 16평이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 96만 원, 수익률 5%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상가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감정평가 금액인 9.7억인 상가가 수익률이 5%가 되려면 임대료가 4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주변 시세와 갭이 참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등기부등본을 저희 같이 봤잖아요. GS가 그 전세권을 8천만 원을 걸어놨는데 보통 8천만 원에 대한 월세는 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GS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9.7억은 뭐 시세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GS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GS가 나가면은 임대료를 8천에 400을 주고 이 위치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주변 시세는 보증금 2천에 임대료 96만 원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GS가 나간다고 하면은 상가 가격이 9.7억에서 순식간에 7억이 떨어진 2.5억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경매와 공매 하시는 분은 이런 리스크를 절대 지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의점, 약국같이 메리트 있는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주변 임대료와 이렇게 차이가 크면은 입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주변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높아가지고 뭐 보증금 5천에 임대료 300만 원인데 뭐 GS가 8천에 400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만 하겠죠. 하지만 이 주변 시세가 2천에 100만 원인데 GS가 8천에 400을 준다고 이 상가에 9.7억에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입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공매이기 때문에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이 가능하고요. 입찰일과 개찰일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저 입찰가는 9억 7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이렇게 10%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토막이 나면은 4억 8천5백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결론입니다. 해당 상가의 장점은 오피스텔 단지를 끼고 있어서 편의점 상가로서는 완벽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낙찰을 받으면은 GS 편의점이 웬만하면은 계속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리 GS 편의점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4배나 비싸다는 점이 있고요. 유찰이 많이 되어 가격이 반토막 나도 저는 비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편의점이 옆호실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편의점이 계속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편의점이 나가는 순간 해당 건물의 가치는 2.5억이 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할지 매도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간만에 A급 편의점 물건을 찾아서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막상 분석해보니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싼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썩 끌리진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물건이 무한 유찰로 반토막이 나서 4억 8천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입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편의점이 있는 상가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테마로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